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오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오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인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미래를 걱정하면서 12월의 소매 판매는 11월에 이어 2달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백화점 판매 하락이 가장 심했고 반대로 그로서리 스토어는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소매 판매를 포함한 전체 소비는 12월에 4.3%가 줄어들었습니다. 물가 인상 때문인데 따라서 미국 성인들이 지금 번 돈보다 돈을 더 쓰고 있습니다. 인생을 온갖 거짓으로 포장했으나 대대적으로 폭로되기 전에 당선된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이 사임 압력에도 불구하고 2개 위원회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미국의 후진 정치 수준에 딱 맞는 정치인이라고 비꼽니다. 다른 의원들의 숨통을 끊는 애니메이션을 트윗에 올렸거나 911은 유태인이 저질렀다는 등의 음모론을 퍼뜨려 소위원회에서 퇴출당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원래 소속됐던 위원회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은 비난했고 이 같은 대치는 미국 정치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협치를 할 수 있을지 회의하게 만듭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재무장관으로서 처음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으로 재무장관 방문 이전에 국무장관이 먼저 중국을 방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0,000명을 감원합니다. 전체 직원의 5% 정도입니다. 네바다주 엘코 카운티는 코비드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 금지를 고려 중입니다. 오늘 미팅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내무장관을 포함한 내각의 주요 인물들과 어린이 등 18명이 헬리콥터 사고로 숨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CNN과 인터뷰에서 사고가 아니라 전쟁에 의한 추락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사마다 지금 사망자의 숫자는 달라서 CNN은 14명, 그 밖에 영국의 BBC 방송 등은 18명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약간의 시차를 두고 두 가지의 경제지표, 불과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은 12월 달에 소비 형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미래를 걱정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센서스가 먼저 발표한 것부터 전해드리면 소매 판매와 식당 판매가 12월 달에 액수는 6,771억 달러고 11월 달 한 달 전에 비해서 1.1% 줄어들었습니다. 할러데이 시즌이고 돈 많이 쓰는 계절이잖아요. 소매 판매가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2달 연속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소매 판매와 식당 소비가 완전히 순수하게 줄어든 것인가, 아니면 그 사이에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가 가격이 안정됐기 때문에 숫자가 그 액수가 줄어든 것인가, 여러 가지 겹쳐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또다시 나와야지 되고, 그리고 이 같은 경제지표가 나오면 한번 발표됐던 경제지표에 수정본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수정본과 원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딱 그렇게 고정시켜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됐다, 물가 인상이 좀 천천히 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볼 때 경제 전문가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수치랍니다. 그렇지만 미국이야 언제나
전체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이제 경제가 슬로우 다운 하거나 뭐 침체될 수 있다. 이것도 뭐 전부 예상했었던 겁니다. 대부분이 경기 침체가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나저나 12월 달에 판매로는 약합니다. 11월 달에도 줄어들었으니까 11월 달에도 판매가 약한 거죠. 땡스기빙 데이, 할러데이, 뭐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 뉴 이어 이런 연말 연시 쇼핑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소매 판매 뭐 당연히 1년 전에 비해서도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솔린 값이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가솔린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가솔린 판매가 줄어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할러데이인데도 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일 수도 있고 뭐 가솔린 판매야 세계에서 수요가 뭐 미국이 그나마 조금 나은 경제니까 영국보다도 어쩌면 중국보다도 그러니까 이 정도지 전체적인 세계의 수요가 감소됨으로 이렇게 가격이 조금 줄어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공급망이 안정되면서 가격 조정이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가솔린 값이 내려간 것이 이제 물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좋은 부분으로 미치는 것이고요. 그러면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는데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곳은 어느 곳이냐?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할러데이 쇼핑 시즌인데도 6.6% 12월 달에 판매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소매 판매가 1.1% 줄어든 것에 비하면 아주 크게 뭐 6배 줄어든 것이잖아요. 가구 또 뭐 여러 가지 집안용품 스토어 뭐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이름만 대면 아시는 그런 곳 그리고 자동차 딜러 옷가게, 전자제품 가게, 가전제품, 뭐 전자제품 그게 그거네요. 식당 판매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줄어드는 그런 곳에서도 그 똑같은 시절에도 판매가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는 곳, 스포츠용품, 또 건축자재, 또 하나 그로서리 스토어, 소매 판매와 식당 판매를 같이 묶어서 지금 11월 달에 비해서 1.1%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식당 판매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로서리 판매는 12월 달에도 늘어났습니다. 소비자가 서비스 쪽으로 조금 돌리기는 했는데요. 워낙에 이제 코비드 19 막 두려워했었다가 조금 괜찮아지고 요즘 다시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서 서비스 쪽으로 조금 늘리려고 하다가 소비를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실물 경제에서 느낀다고 하니까 또 이자율도 늘어나고 돈 빌릴 때 어떻게 하면서 돈 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해진 게 12월인데도 불구하고 11월에 비해서 소매 판매가 1.1% 줄어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트렌드가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12월만 하더라도 일자리 좋았잖아요. 그게 아직도 나쁘지 않지만 역사상 뭐 최저 실업률 3.5% 정도가 되지만 이것보다는 이제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요. 올해 말쯤 되면 뭐 5%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일자리가 조금 주춤할 수도 있다. 늘어나도 전처럼 많이는 아니야. 내가 뭐 두세 개를 가지고 어디를 갈까 고르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저축이 바닥난다는 거죠. 아마 회사에서는 많은 회사에서 우리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돈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PPP 받아놓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변호사 사무실만 하더라도 PPP 직원들에게 체크로 써야지 되는 그 돈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웬만한 규모의 회사는 뭐 수백만 달러 받는 거는 일도 아니었고요. 그런 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다만 그것을 뭐 봉급 인상으로 연결을 시키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당시에 팬데믹 때에 우리가 받았었던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축이 아직은 남아 있답니다. 아직은 남아 있는데 올 10월 달이 되면은 완전히 그 개인들의 저축도 바닥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 돈을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쓸 수 없어 하는 그런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2022년이 정말 일자리도 좋았고 감원도 적었고 했는데 2023년은 견딜 수 있는 정도인지 없는 정도인지는 끝에 가봐야지 계산이 나오겠지만 잠재적인 경기 침체로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정된 수치는 또 다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수치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앞에는 소매 판매와 식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소비, 소매 무슨 다른 거 도매 뭐 모든 것을 다 합친 소비는 11월 달에 비해서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3%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번 돈보다 받는 봉급보다 돈을 더 쓴 사람이 많죠. 12월 달에 저도 크레딧 카드 많이 썼다니까요. 12월 달에 그렇게 저 같은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 내용은 앞의 내용은 센서스가 발표를 했고 모닝 컨설트가 발표를 한 겁니다. 아직도 뭐든지 비싸죠. 조금 비싸지는 폭이 줄어들고 뭐 그렇기는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뭐든지 비싸서 이 경제 성장에 좋은 신호는 아니죠. 번 돈보다 돈을 더 써야지 되는, 조금 있으니까 뭐 크레딧 카드가 됐건 세이빙 해놓은 것이건, 그래서 소비자가 이제 절충안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이 식품값이 12%다 오르니까 식당에 가는 것을 8% 줄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렌트비도 뭐 부분적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이 이미 내려가기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뭐 캘리포니아주의 뭐 세크라멘토 이런 데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소득층일수록, 저소득층은 그동안 꼭 필요한 것만 썼기 때문에 어디 줄일 데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아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도 부자 나름대로 힘들다 하는 건 나오고요. 숫자로 보면은 5만 달러 미만 버는 사람의 28%가 12월 달에 번 돈보다 더 썼다. 그런데 이게 1년 전에는 21%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에는 28%가 번 돈보다 더 썼습니다. 5만 달러 미만 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10만 달러 이상 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번 돈보다 12월 달에 돈을 더 썼어요. 9%. 지난해에는 7%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오히려 번 돈보다 더 많이 쓴 폭이 큰 거죠. 1년 전에 21%에서 지금 28%가 됐고, 1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은 1년 전에 7%, 그리고 얼마 전 12월에는 9%가 번 돈보다 많이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21년도의 가장 큰 스토리는 우리 소비 경제에 있어서 물가가 인상됐었는데도 인플레이션 엄청 높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 했었다는 거. 그게 이제 세이빙이 그 1년 전에는 더 많았었다는 것. 한 달 전보다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세이빙이 없고 페이첵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감당이 안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게 하나도 놀랍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2021년도 어떻게 그렇게 좋았지? 그리고 2022년도에 아무튼 잘 버텼어? 이런 그 놀라운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이나 12월 달에 오히려 그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그 소비가 줄어든 것은 어쩌면 그 1년 전보다도 한 달 전, 두 달 전이 할러데이 쇼핑이 더 빨리 시작됐잖아요. 2021년보다 2022년도. 아마 그러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0월달, 9월달에 미리 선물 다 사서 뭐 그라지 같은 데다가 놓고 나중에 포장만 해서 주고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개인도 개인이지만 국가도 지금 살림을 해야지 되는데, 미국이 개인도 빚지고 크레딧 카드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도 빚으로 지금 살림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 빚을 빌릴 수 있는 상한선을 올립니다. 이게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오바마 전 대통령 들어와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부터 이게 루틴이 안 되고 안 올려주고 막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고 바이든 대통령 요즘 입지가 약해지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입지가 약해지면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더 코너로 몹니다. 코너로 몰면서 힘을 장악해서 다음 정권을 우리가 탈환한다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간이 6개월 정도는 남았지만 연방정부의 비제 상한선을 더 올려주는 것을 공화당이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아주 그 어려운 일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협상에 실패하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세계가 더 심한 경기 침체 위기를 겪을 수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연방 베네핏 받는 것이 이게 뭐 이달에 안 돼 하는 얘기를 또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소셜 시큐리티도 그렇고 뭐 메디케어도 이게 재무부가 관리를 하는데, 재무부가 이제 돈을 관리하고 가장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화당은 항상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연방정부가 이제 빚제 상한선을 올려서 국가가 돌아가게, 재정이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공화당과 백악관,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하지 못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도 그 채무 불이행이 돼서 미국이 뭐 돈을 빌릴 때 이자율 높게 내고 개인과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니 저 정도도 못해? 괜히 막 이자율 더 내야지 되고 신용등급 내려가고 국가의 신용등급 그렇게 할 정도로밖에 정치인은 일을 못해? 하고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는 건데,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정부보다도 비즈니스를 훨씬 많이 믿고 있다. 거의 뭐 20% 정도는 차이가 났었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경제는 그 정도 분위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우 변호사, 사무실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참 몬테시토라는 부자들이 많이 살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의 그 마을을 보면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늘 느끼면서, 아니면 무뎌지더라도 어쨌든 자연의 아름다움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곳에 살면은 위험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지만요,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복구 작업이 한창이고, 그 복구 작업도 복구 작업이지만 지금 또 중요한 것이 팬데믹에 관한 것도 있고 하거든요. 잠시 뒤에.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수준에 딱 맞아, 그 미국 저질 수준에 딱 맞아 하는 해외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바다주의 엘코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요. 아니면 엘코 카운티에 살고 계시지 않으시는 거의 모든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추세가 이렇기도 하구나.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아무튼 이러한 지역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낮 2시 30분에 미팅을 하는데, 카운티에서요, 엘코 카운티에서 미팅을 하는데 백신 접종과 독감 접종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한답니다. 하라고 장려하는 게 아니라 금지하는 것을 고려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라스베가스 주 보건국은 안전하게 백신 접종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엘코 카운티가 요즘 뭐 백신 접종 코비드 19이 되었건 독감 접종이 되었건 안 한다 하는 곳은 거의 정치 성향이 어느 곳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엘코 카운티의 보건위원회가 일단은 플로리다주에서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을 볼 때까지만이라도 어쩌면 그 백신 접종이나 독감 접종을 중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의논을 한다는 겁니다. 플로리다주의 법원의 판결은 뭐냐면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코비드 19 때 플로리다주가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그래서 사망자도 엄청 많았습니다. 다른 주에 비해서. 그런 주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대선에 나가야 되잖아요. 대선에 나가면은 코비드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던 주의 주지사다 하는 어떤 시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은 장막을 걷어야지 되잖아요. 그 장막을 거두기 위해서 플로리다주 대법원에 대배심을 소집을 해서 코비드의 부작용을 조사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것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도 코비드 백신 또 독감 백신 접종을 중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시험을 한답니다. 의논을 한답니다. 의논을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니까 일부 무슨 그 보건위원회 뭐 카운티에 뭐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로 치면은 슈퍼바이저 위원 같은 사람은 아니야 우리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려고 해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으로 지금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책임져야지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정부가 뭐 카운티 정부가 백신 접종을 권장을 해야지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공직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의 건강이 아니라 코비드 19은 전염병이잖아요. 팬데믹,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공공의 건강이죠. 그리고 공공의 건강이지만 물론 예외를 둡니다. 본인이 종교적인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백신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예외를 주기는 주죠. 어쨌든 그 네바다주 보건위원회는 오늘 아침에도 최신 백신 접종을 권고를 했습니다. 부스터샷 뭐 존슨앤존슨과 바이오엔텍 뭐 이런 거 맞으신 분들은 모더나 맞으신 분들은 첫 번째 부스터샷까지 끝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5살 이상 미국인들 가운데서 백신 부스터샷을 최신 것까지 완전히 접종한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두 번째 그 부스터샷 그 모더나와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을 맞으셨던 분이라면 그렇게 두 번째를 안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네바다주 주의 보건위원회는 최신 백신 접종까지 권고를 하고 지금도 열심히 손 덜 씻으시죠?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 많이 씻고 그리고 뭐 컨디션이 이상하다 하면 검사하시고 아프다 싶으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집에서 머무르시면서 또 그 테스트 결과가 음성일 때까지 완전히 그 치료를 하시고 이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슈가 하도 핫하니까 줌 미팅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라스베가스의 엘코 카운티가 라스베가스가 아니라 네바다주의 엘코 카운티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두 가지는 이게 바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확 그 국가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극우 공화당 의원 이렇게 표현들 하죠. 그 폴 고사 의원 이 사람은 60대인데 지난번에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라는 그 사람이 30살 될 때였던가요? 30살 되기 전이었던가요? 30살 됐었던 때 같은데 본인하고 뭐가 안 맞으니까 폴 고사 공화당 의원이 나이가 많은데 뭐 그야말로 뭐 딸뻘이잖아요. 의원을 막 밟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나중에 뭐 사과하긴 했지만 그것이 한 가지의 극단적인 예이고 그런 행위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쫓겨났죠. 그 당시에는 공화당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나 주장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코비드 19 백신 접종하라고 하는 것을 무슨 홀로코스트에 비유한다던가 9.11 사태를 뭐 유대인이 뭐 저질렀다고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주장을 해서 역시 소위원회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당연히 두 사람이 쫓겨났었던 소위원회에 다시 배정받아서 돌아갔고요. 그 밖에도 스캇 페리 또 뭐 로렌 그 보볼트 이 두 사람은 특히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졌다 하면서 그런 그 폭동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을 비호하고 의회에서 조사받으라고 나오면 안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로렌 보버트 의원은
아주 보수적인 콜로라도주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백 표 차이로 재선됐습니다. 이 두 사람도 역시 소위원회에 배당이 됐는데 감시위원회, 특히 이 감시위원회는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을 뭐 탄핵 절차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시작을 하는 그런 그 위원회거든요. 헌터 바이든뿐만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하는데 이거는 여론들도 별로 안 좋잖아요. 이걸 잘못했다 하는 것. 코비드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되는 경우 코리안 아메리카는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얘기를 또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바이러스, 중국이 뭐 일부러 퍼뜨렸다라든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서 한국 분들 길 가다가 그냥 뜬금없이 매 맞고 다치고 넘어지고 하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부모님 밖에 나가지 말라고 걱정하셨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코비드가 어디서 나온 거지 등등 조사를 한다고 하고 대신에 이제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으니까 중요한 위원회 무슨 정보위원회 이런 데서 아담 쉬프 민주당 의원 같은 사람을 내쫓아낼 그런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현실 정치와 이혼을 하고 스턴트를 하는 이게 이제 백악관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이 극우 정치인들을 그 공화당에서 지도부가 하원에서 특히 케빈 맥카티가 품고 다시 자리를 주고 뭔가를 한다고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공화당이 현실 정치와 이혼하고 스턴트를 하네 뭐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화당과 백악관이 지금 완전하게 뭐를 서로 양보하면서 협치를 할 준비는 안 돼 있다. 그럼 미국인과 미국 국가 전체에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백악관에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의원들 4명의 이름을 다 말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2년 동안 백악관과 공화당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사사건건 미국 사람들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 처리가 늦어진다던가 꼬인다던가 할 수 있는 일이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텔레비전만 키면은 이 사람이 나오는데 조지 산토스라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미국 정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인생을 온갖 거짓으로 포장했지만 대대적으로 발각되기 전에 하원 의원에 당선된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사임해라 하는 압박이 있었음에도 2개 위원회, 초선 의원이죠,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에서는요. 미국 공화당 정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연방 하원 의원을 가질 자격이 있지. 미국이 충분히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주 콕 찔러서.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의원 가질 deserve it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위원회와 과학 우주 테크놀로지 위원회 원래 이 조지 산토스 의원이 원했었던 곳은 아닙니다. 본인은 제 전문이니까 재정위원회 돈 다루는 거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전문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다고 거짓말 친 것, 시리뱅크에서 일했다고 거짓말 친 것 지금도 저의 전문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당에서 사임 압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컬에서도 주정부, 연방정부에서도 무슨 선거 자금 이런 것에 관해서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학력, 경력, 재산, 혈통, 어머니의 사망 모두 거짓, 또 브라질에서는 뭐 직접 그 형사 범죄 저지른 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플로리다에 아마 본사가 있는가 하는 회사에 투자 유치를 하는데 본인이 어디서 투자 유치를 해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의 푸틴의 측근의 친척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웠었던 뭐 그런 사람에게서 돈을 뽑아서 뭐 투자를 했다던가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잘못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한치의 잘못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케빈 맥카티라는 공화당 하원 의장이 그 사람을 결국은 이렇게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심지어 어제는 케빈 맥카티가 이 소위원회 2군데에 이렇게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 조지 산토스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가끔 내지는 자주 의구심을 가졌었다. 왜냐하면 조지 산토스가요. 본인과 같이 일을 하는 그 막 거품이 많이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일하고 했던 일하는 사람이
케빈 맥카티의 비서인 척하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케빈 맥카티가 이 사람을 공화당의 뉴욕이 지역구인 의원들을 포함해서 7명이 사임해라 하는데도 그대로 두고 이제 그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는 두겠다는 겁니다. 2년 동안의 법적인 절차 안 끝나겠죠. 로컬,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지 산토스의 표가 너무나 간절하니까 15번 투표를 해서 15번째에서야 하원 의장이 돼서 10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던 일을 지금 겪고 나서 하원 의장이 됐잖아요. 조지 산토스는 1번부터 15번 전부 15차례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되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고 지금 222대 213석이거든요. 9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코노미스트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조지 산토스가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일한다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게 유권자의 일부는 그가 어떤 다니지도 않은 대학교를 다녔다고 하고 배구 스타였다고 하고 거기 기금 모금도 많이 해줬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그에게 투표를 했고 어떤 사람은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이 문제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요. 주이시 유대인이 아니라 주이시 뭐스럽다 하는 자기 그렇게 했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산도 2년 사이에 0에서 뭐 1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든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임프레시브 했었고 그런데도 지역 신문인 노스 쇼어 리더는 공화당을 지지하고 싶다. 우리 신문이. 그러나 이 사람은 너무나 기괴하고 원칙이 없고 계략적이어서 우리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많은 유권자들은 그쪽이 민주당이 강했던 곳이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지역구였는데 요즘 캘리포니아나 뉴욕의 민주당들은 너무 극좌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극우 의원들이 공화당 자체에 어떤 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민주당의 극좌도 민주당에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현역 의원이 주지사 선거에 나가면서 빈 공석을 다른 민주당 후보가 들어오니까 조지 산토스가 2020년에 한번 나갔다가 뭐 얼토당토 않게 떨어졌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이번에 다시 나가서 됐을 때는 지난 2년 사이에 민주당의 극좌가 너무 심하니까 공화당 의원이 낫겠어 하고 투표한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이 사람이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 하면서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하루 전인 1월 5일도 의사당 앞에서 나도 부정선거로 졌어. 2020년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승리하고 나서야 베일이 벗겨졌죠. 그전에는 트럼프가 뭐 에브라함 링컨 이후에 로널드 레이건 이후에 뭐 최고의 정치인이야 대통령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해서 뭐 공화당에서도 지지하고 공화당 비슷한 사람도 지지를 하고 누군가가 거짓 이 사람 경력이 거짓이야 얘기를 해도 그때는 듣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승리하고 나서야 베일이 벗겨져서 이코노미스트 영국이 얘기하기를요. 이런 사람이 미국 의회에서 미국인을 대표하는 건 미국의 수치다. 그러나 아주 적절한데 속임수로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공화당의 멘탈을 대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하고 말고 이게 영국이 미국을 우스꽝스럽게 보면서 지적한 얘기입니다. 철학자 시셀라복의 얘기도 하네요. 법이나 언론이나 뭐 정부, 사회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렇게 조지 산토스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변명의 여지가 있어 라고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 같은 속임수도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속임수를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받아주면 그러한 국가 그러한 제도는 망하고 만다.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미국에 따갑게 얘기를 했죠. 메이도프라든가 다단계 사기를 한 사람, 큐아난 음모론이라든가 샘 뱅크맨 프라이드도 그렇게 보고 있네요. 지금 테크놀로지에서 이 암호화폐 이런 분야에서 지금 바하마에서 와서 좀 수사를 받고 있는 FTX를 설립한 사람, 이런 사람 이후에 조지 산토스까지 나왔는데
조지 산토스, 인간의 기반인 이게 말이 너무 교과서 같은가요? 진실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제도가 무너진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하원 의장 케빈 맥카티는 자신이 권력을 쥐는 게 정치에 있어서의 진실보다 중요하다고 인정을 한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을 공격합니다. 마지막에.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기회다. 지금 개인 사무실에서 집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 서류가 기밀 서류 아닌 것도 있고 기밀 서류인 것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의도적으로 싸가지고 가지고 가서 막 아니라고 거짓말치고 버티기 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한 20종류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런 정황은 없지만 조사 중이에요. 특별검사가. 그렇지만 왜 11월 2일에 처음 발견됐다는데 그 이후에 계속 침묵했는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실수를 인정을 하고 사과해야 된다. 내가 짐 싸지 않았으니까 이러면서 지금 당혹해하고 있다. 이따위 말을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짐을 내가 싸지 않았지만 그 총책임자도 나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바이든은 조지 산토스나 트럼프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본인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을 하는 데서 나왔다. 그런데 바이든도 인정을 해야지 된다. 아니면 크고 작은 강함과 약함의 그 무게의 차이는 있지만 조지 산토스나 트럼프와 다를 바가 없다.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분위기 확 달라지네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브라더가 사적인 비즈니스 하는데 대통령 자신의 브라더 이름을 많이 얘기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프란시스 바이든 나이를 한번 볼까요? 직업을 볼까요? 프란시스 바이든 동생이네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차이를 지금 계산을 못했어요. 어쨌든 동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0,000명 정도를 감원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사 7년 동안 가장 힘들고 아픈 결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000명 정도면은 한 5% 조금 안 되거든요. 전체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이 21만 1,000명 정도 된답니다. 요즘 대형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감원하는 거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죠. 오랫동안 계속 성장만 해오다가 감원을 하는 건데 경제가 이렇게 소프트하게 내려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용 절감을 하는 건데 3, 4분기가 끝나기 전에 감원을 하고 즉시 감원 통고를 내리는 곳도 있는데 미국의 큰 회사는 감원을 할 때도 돈이 듭니다.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적절하게 해야지 되니까 12억 달러 퇴직금 등등 그리고 사람을 이제 쫓아낼 때 서운하게 한다던가 좀 나쁜 사이로 쫓아내면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해서 본인들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돈을 받고 생활을 했지만 일을 하신 분들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돈이 든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대체적인 그 테크놀로지 회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또 고용을 한다. 아마존도 얼마 전에 해고를 한다고 하면서 감원한다고 하면서 또 부분적으로는 고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존, 메타, 세일즈포스, 트위터, 스냅 전부 고용을 합니다. 47년 역사상 가장 어려운 결정이라고 하면서 또한 얘기를 했습니다. CEO가. 새로운 플랫폼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업계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한 조치다. 마이크로소프트로서도 여러 가지 윈도우 개발하기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전에 컴퓨터가 무슨 냉장고만 하고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오고 요즘 윈도우 조금 손보고 하는데 뭔가를 그대로만 가기는 힘든데 그러기 위해서 몸집을 줄여서 이쪽에서 줄여서 저쪽으로 투자를 하고 그런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잖아요. 중요한 사람 다 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재무장관으로서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사이가 나빴습니다. 조금 뭔가를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중국의 부주석 류허를 쥐리에서 한 2시간 동안 두 사람이 만나서 회담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무장관이 아프리카로 가기 직전에 발표를 한 거고, 중국의 류허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다보스 그 경제회의에서 냉전 시대의 그 멘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사고방식을 버려라. 중국, 러시아 뭐 고립시키고 너희들끼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시경제와 재정적인 곳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적은 적이지만 라이벌은 라이벌이지만 협력해야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우리는 차이는 분명히 인정한다. 사탕발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특히 소통이 적을 때일수록 오해가 적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넷 옐런이 류허는 언제나 마음속에 큰 그림을 품어야지 된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말을 굉장히 멋있게 해요. 좀 철학적으로 합니다. 마음속에 큰 그림을 품어야지 된다. 차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공통점을 찾아야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도 지금 90년대, 2000년대 계속 1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어제는 뭐 3% 성장이었고, 인구도 뭐 60년대 이후에 60년대 초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줄어들고 하는 거잖아요. 중국과 미국은 라이벌은 라이벌인데 서로 지금 막 붙어서 싸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중국은 이런 문제가 있고 뭐 내부에 부동산 문제, 무슨 문제 얼마나 많아요. 중국이 등등. 뭐 기술도 한동안 나가는 듯 하다가 지금 미국이 딱 뭐 법 같은 거 만드니까 대립하고 있죠. 바이러스 문제 있죠. 인구 문제 있죠. 하니까 활로를 어디서 찾을까 해야지 되지 미국과 싸울 수가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동이다, 우크라이나이다, 뭐 또 북한이다 등등 이 이슈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조금 눈치를 봐가면서 탁 부딪히다. 그 전에는 함께 풀어야지 될 문제를 풀자 하는 것 같고요. 재무장관이 방문하기 전에 국무장관부터 방문을 하는데, 국무장관 방문 날짜가 다음 달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후가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수도 인근에서 헬리콥터에 내무장관 또 내무부 제1차관 또 타고 있었고, 국무장관도 타고 있었고, 정부 관계자들이 여러 명 타고 있었는데 숨졌고, 승무원도 3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헬기가 유치원을 치고 옆에 이제 주거 지역도 쳤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3명이 숨져서 뭐 전체적으로 한 14명은 지금 시신이 확인된 것 같고요. 그 이상 숨진 것으로 보이고, 부상당한 사람이 29명인데 역시 킨더가든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15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춥고 어둡고 안개가 끼었다고 하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비디오로 그 CNN의 그 파리드 자카리,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죠?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인터뷰를 했는데, 젤렌스키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꼭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 전쟁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파리드 그 자카리아와 인터뷰를 했고요. 전문가죠. 완전히 그 국제 문제의 전문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겨울이 지금 봄이 오기는 오지만 우리가 얼마 사이에서 굉장히 모든 것을 잡아야지 되는데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는 것이다. 빨리 이 가입을 어떻게 해줘야지만 이 개런티가 돼야지 러시아의 이 같은 그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 해방될 수 있다 하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묵념하자 해서 숨진 사람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내무장관이 어떤 일을 맡았었냐면은, 러시아 전쟁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내무장관이니까 우크라이나의 사상자 같은 것을 집계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같은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은 여러 가지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도와서 만든 우크라이나 정부 앱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멀리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무기를 보내고,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한국으로부터 탄약을 사서 미국 그 무기 저장고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채워놓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인은 이미 오클라호마주에 와서 토마호크 페이트리엇 미사일 그 훈련하는 것, 그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걸린다고 하거든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로우 변호사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시간이 제법 있네요. 제가 어떤 뉴스들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 못 전해드리냐면은 이런 뉴스들입니다. 프랑스의 루실 랜든 수녀님께서 118세로 숨지셨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지난해에 119세로 숨진 그 일본의 할머니에 이어서 유럽에선 가장 나이가 많고 숨지신 분인데 코비드 때 양로원에 계셨는데 살아남으셨고 숨지는 거 두렵지 않으세요? 하니까 두렵진 않고 아주 힘들었던 인생들도 있었고 브라더나 할머니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너무나 유명했었던 그 소피아 로렌 이전의 섹스 심볼이었던 지나 롤로브리지다 이탈리아 배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숨졌고요. 그리고 숨지는 사람 많았습니다. 미국의 이제 발레 댄서의 어떤 역사 같은 사람도 숨졌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많은 사람이 숨졌고 그런데도 우크라이나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방공호에 숨었다가 또 교육받고 숨었다가 교육받고 생명은 이어지는 겁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